네,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소방 인적 자원 관리인데 조금 개요를 얘기 들면요 우리가 소방 활동을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소방 공무원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소방 인적 자원 관리는요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 임용령 또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그거를 법조문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봅니다. 우리가 뭐 다시 한번 얘기를 들면요 소방과 관련해서요 소방 인적 자원 관리다. 인적 자원 관리인데 여기서 말하는 인적 자원은 쉽게 얘기하면 소방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파트에서는 시험에서 나왔을 때 뭐가 나오냐면요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소방공무원법에 있는 내용을 다루고 또 소방공무원법의 하위로 뭐가 있냐면요 소방공무원 임용령이 있어요. 임용령이라는 게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시행규칙.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소방공무원 임용령만 그런 게 아니라 승진 임용령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또 그리고 소방공무원 징계령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소방공무원법은 이거는 법률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임용령 뭐 여기 이런 거는요 징계령 이런 거는 어떤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시행규칙은 부령으로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안전처 여기 그러니까 거기는 부령을 발하지 못하니까 이거는 이건 총리령이네요. 제가 다시 표현하면요 총리령으로 돼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일부 발췌한 게 여기 나와 있는 소방 인적 자원 관리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나왔죠? 소방공무원법의 맨 처음에 목적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소방공무원은 다른 공무원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업무 강도도 다르고 또 비교적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공무원과 다른 그 소방 공무원만 안에만 적용되는 그런 법령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소방 공무원 법의 제정 목적. 그래서 소방 공무원법이라는 법을 별도로 만들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런 목적을 여기서 언급을 해놨고요. 또 그리고 소방 공무원법에서 쓰는 용어의 정의에서도 일부 얘기를 해놨잖아요. 여기 용어와 관련되는 얘기도 일부 얘기를 해놨다라고 봅니다. 용어와 관련되는 얘기를 해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뭐 임용이 어떤 거고 강임이 뭐 그랬잖아요. 근데 특징적인 거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먼저 임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임용을. 통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임용하면 뭐라고 생각하죠? 신규 채용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신규 채용. 그렇지만 신규 채용뿐만 아니라 임용은 많아요. 인사와 관련되는 전반에 있는 거를 다 합쳐서 임용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 그랬죠? 승진도 임용에 해당이 돼요. 승진 임용. 그리고 또 뭐가 그 다음에 있습니까? 이거 말고도 전보는 다른데 어떤 내보내가지고 근무하게 한다. 일종의 어떤 여기 다른 기관에 보내고 하는 걸 전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파견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강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강임은 제가 한번 얘기를 드면요. 강임하고 강등은 다른 거예요. 강등은 다른 거예요. 여기는 계급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기보다 낮은 직급에서 하는 업무를 맡게 하는 것을 강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요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은 안 좋지만 강등과 강임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얘기 드면요. 강등은 그 사람보다 한 계급을 낮춰서 떨어뜨리는 게 강등이고 강임은 뭐냐면요. 계급은 그대로 있대. 맡는 직무만 하나 밑에 있는 직무를 맡기는 것을 강임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임과 강등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거 있죠? 뭐가 있었죠? 소방기관이 있고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요. 최하위 하급 소방기관 요게 대해서도 언급했잖아요. 최하급 소방기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그런데 소방기관의 종류를 여러분 한번 보십니까? 쫙 나열했잖아요. 뭐였었죠? 국민안전처서부터 들어가잖아요. 가장 정점에 있는 소방기관이 뭐였죠? 국민안전처가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안전처가 들어간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쭉 뭐가 나왔습니까? 보시면요. 중앙소방학교 그리고 중앙119 구조본부 여기까지는 중앙에 있는 그런 기관이고 그리고 시도 소방본부, 지방소방학교, 뭐 서울종합방재센터 여기까지가 그랬대요. 소방서까지가 쭉 나오면서
소방서까지가 소방기관이라고 언급을 해놨잖아요. 소방기관 여기까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 최하급 소방기관 있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방기관을 지금까지 얘기했던 요거를 제외한 어떤 기관을 소방기관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소방기관은 쭉 국민안전처 꼭대기서부터 해서 말단위 소방서까지 얘기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서부터 시작해서 소방서까지 얘기했고, 최하급 소방기관은 소방기관을 제외한 소방기관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언급한 소방기관을 제외한 소방기관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119 안전센터 같은 거 이런 따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의미로 여기서 언급을 해놨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우리가 공무원의 구분을 해놓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구분이 돼요. 소방공무원 얘기를 들으면요, 소방직은 국가공무원은 몇 사람 없어요. 뭐 국민안전처, 뭐 중앙소방본부 뭐 이런 정도고요. 그리고 시도에 뭐 소방본부장급이라든지 이런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지방직 소방공무원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정도로 구분해놨고요. 또 하나 더 얘기를 들면요, 우리가 경력직 공무원이 있고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 있다. 그런데 소방직은 어디였죠? 경력직. 그래서 일정한 자격과 실적에 의해서 임용되는 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서 요자는 경력직이다. 그렇지만 정무직이라든지 이런 거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 또 임명직 이런 장거 아닙니까? 별정직은 보좌 같은 그런 업무를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소방직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도 있고 지방직도 있다. 그리고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이 된다더라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한번 제가 볼게요. 국가 소방공무원이 총 11가지 계급이 있어요. 지방직 소방공무원은 10가지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급의 순서대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쪽에 한번 써보면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가장 꼭대기에 국가직에 소방총감이 있었죠. 그리고 쭉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그리고 소방정, 소방령, 그리고 소방경, 소방위, 그리고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해서 총 11가지 계급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봅니다. 타이틀을 붙이면요, 소방공무원의 계급 그려놓고요, 소방공무원의 공무원 계급이다. 그러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국가직의 가장 꼭대기가 뭐 있었죠? 중앙소방본부장은 소방총감에 해당돼요. 그러면서 소방총감은 차관급이라고 보도록 합니다. 소방총감이 있었죠. 그리고 소방총감 밑에 소방정감이 있었고, 그리고 소방감이 있었고, 소방준감이 있었다. 여기까지는요, 제가 군대로 치면 거의 한 장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소방정이 있고, 소방령이 있고, 소방경이 있고, 소방위가 있고, 소방장, 그리고 소방교, 소방사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지방직은 소방총감은 없어요. 그래서 소방정감, 지방이라는 말이 꼭 붙거든요. 지방 소방정감이 있다. 그리고 소방 여기 감이 있고요. 감이 있고 소방준감이 있다. 그리고 또 지방이라는 말이 붙는요. 소방정이 있고 령이 있고 소방경이 있고 소방위가 있고 소방장이 있고 소방교, 소방사에서 10단계로 이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 그러면서 먼저 임용권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국가직 소방 임용권자에 대한 얘기 봅니다. 물론 요 중에서 중요한 것만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여기 있는 법령 관련되는 내용들을 전부 정리하려면요, 그거 자체도 여러분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것만은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먼저 뭐라고 했죠? 소방령 이상. 여기 먼저 국가직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어떤 소방령 이상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상에 대해서는요, 여기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안전처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요. 잘 봅니다. 국민안전처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제청 뭐 누구를 어떻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내각을 총괄하니까요, 국무총리를 거쳐서 누가 임용을 했죠? 대통령이 임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임용을 했다.
그래서 임용권자가 대통령이다. 그렇지만 요것도 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소방령 이상이겠어요? 그냥 외우시려고 하지 말고요. 그 얘기를 들어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방령은요, 급수로 따지면은 5급에 준하는 그런 공무원이에요. 여러분들 보면요, 5급은 사무관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5급 공무원서부터는 임용장이 대통령이라고 써 있어요. 임용권자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임용권자가 대통령이고, 또 대통령이 이 사람들 개개적으로 다 모르니까요, 국민안전처 장관의 제청, 그리고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용을 한다라고 정리를 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예외적으로 나온 것도 볼게요. 다만 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봅니다. 여기 예외적으로 뭐랬죠? 다만 소방 총감은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이거는 뭐 제청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바로 임명이었잖아요. 임명. 그러면 왜 그랬었죠? 총감은, 소방 총감은 차관급이잖아요. 차관급. 여기는 정무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소방 준감. 준감은 사실 군대하고 비교하면요, 한 준장 정도라고 보세요. 그래서 소방 준감 이하의 국가 공무원에 대해서는요, 한번 봅니다. 소방 준감 이하다. 준감 이하의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신규 임용이 아닌 거를 얘기했잖아요. 신규 임용과 승진을 제공한 거 아닙니까? 한번 봅니다. 잘 봅니다. 여기 신규 이거는 아니었잖아요. 신규하고 승진이 아닌 나머지 임용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잖아요. 임용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여러분 뭐였죠? 한번 보세요.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복직 그랬지. 여기 신규 채용이라든지 승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안전처 장관이 여기 임용권을 행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원론적으로는 어땠었죠? 국가직은 소방령 이상, 급수로 치면 5급 이상이다. 여기에 대한 임용권자는 최종 임용권자 누구였죠? 대통령. 절차가 어땠죠? 국민안전처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요, 소방총감은 중앙소방본부장을 얘기하면서 정점이 있는 사람인 거 아닙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소방준감 이하의 신규 채용과 승진을 제외한 나머지 임용권 행사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한다라고 하면서 예외적인 걸 빼놨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원칙과 예외를 전부 정리를 꼭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소방경 이하의 국가 소방 공무원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임명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대통령이었죠.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여기 이하는 누가 임명권을 행사했었죠? 이거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나눠서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5급이니까 그렇다. 여기는 6급 이하니까 국민안전처 장관이 임명한다. 그리고 지방소방공무원은 단출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원칙만을 얘기를 할게요. 지방소방공무원은 누가 임명을 한다 그랬습니까? 여기 임명권은 그 지방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물론 그 다음에 나왔는데 뭐냐면요, 뭐 일부를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위임할 수가 있고, 국민안전처 장관, 시도지사는 임용권을 하급 기관장한테 임용을 할 수 있다. 그 세부적인 거 A, B, C, D는 사실 너무 복잡해서 생략을 해버리려고요. 이거 외우시려고 하다 앞에 게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국가직 소방령 이상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물론 국민안전처 장관의 제청과 국무총리를 거쳐서. 그렇지만 소방경 이하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임명한다. 또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소방준감 이하의 신규 채용과 승진을 제외한 나머지 임용은요, 그것도 국민안전처 장관이 행사한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시도지사가 지방 소방공무원 임명하는 것, 그리고 국민안전처 장관이 또 대통령이 국민안전처 장관한테 자기의 권한 일부를 위임하고, 또 국민안전처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임용권의 일부를 어떤 하급기관장한테 임용을 한다. 이것까지는
필수적인 암기사항이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요. 임용 결격 사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뭐 제가 얘기 드린 거 다 중요한 얘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기 얘기하는 임용 결격 사유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요. 임용이 될 수 없는 사유예요. 그만큼 소방공무원 되려면요. 뭔가 문제점 없는 사람을 소방공무원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온 거는 처음에 뭐였죠? 지금 공무원법상의 결격 사유가 어떤 소방공무원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 사유와 지방공무원법상의 결격 사유는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는요. 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를 그대로 나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그런 분야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거 몇 가지만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체킹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여기 보면요. 어떤 임용 결격 사유다. 결격 사유인데요. 그러면서 하나씩 봅니다. 하나 먼저 봅니다. 맨 처음에 뭐라 그랬죠?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을 얘기했잖아요. 여기 둘은 뭐냐면요. 일종의 행위 무능력자라고 보시길 바랍니다. 무능력자고요. 과거에는 어땠냐면요. 피성년 후견인이 과거의 금치단자, 또 피한정 후견인은 과거의 한정치단자하고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고령, 질병 또는 장애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사무 업무 처리가 결여된 사람, 또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피한정 후견인, 행위 무능력자니까 이런 사람들 소방공무원 시키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어떤 사람으로서의 행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B번에 봅니다. B번에 뭐라고 했죠? 파산 선고를 받고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여기서 얘기하는 파산 선고는 뭐냐면요. 경제적인 무능력자로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복권 선고를 받았는데 복권 선고를 안 받았으니까 파산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 만약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그러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C번 같은 걸 볼게요. C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여기 금고 이상이 뭐였죠? 행정형벌의 사형도 있고 그리고 징역도 있고 금고도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제가 하나 더 얘기드리면요. 그러면 금고와 징역이 어떻게 다릅니까? 징역과 금고는 구금, 가다 놓는 거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정역이라는 노무를 시키는 거를 징역이고 정역이라고 치는 노무를 안 시키는 거를 금고. 그러다 보니까 금고가 징역보다는 조금 처벌이 약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고를 받고 뭐랬죠? 집행이 종료가 됐고 그랬죠. 한번 써본 다음에 얘기를 드립니다. 집행이 종료가 됐거나 집행 종료의 의의를 얘기를 드리면요. 징역 1년 선고받고 1년 다 살았다? 집행 종료된 거 아닙니까? 그랬거나 집행이 면제됐다고 했잖아요. 집행 면제를 다르게 얘기하면요. 이거는 집행 면제는요. 어떤 사면으로 보세요. 대통령 특별 사면일 수도 있고 일반 사면일 수도 있다. 그런데 각각 요날이 아니라 요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지 않은 사람이었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한 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엄격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요. 징역 5년 선고받고 그 징역을 다 살았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 결격 사유다. 5년 동안 또 제한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공무원 어떤 임용과 관련해서 강한 규제를 지금 두고 있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무원 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문제될 만한 소지가 있는 사람은 공무원 못 시키겠다는 얘기를 여기서 한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했고요. 이제 그리고 그다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중요한 거는 금고 이상이라는 것과 또 5년이 경과되지 아니었다. 이런 거는 꼭 정리를 해 봅니다. 뭐 사실 여러분들 여기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요. 이게 소방공무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얘기였고요. 그 D번을 봅니다.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아. 이게 생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집행유예가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했죠. 집행유예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형을 선고를 하거든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선고받으면 형을 살지는 않아요. 집행을 2년 동안 유예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 뭔가 사고 치면요, 그 형을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 유예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 경과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여기는 위에는 5년이었죠. 여기는 2년이었죠. 5년과 2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C번을 봅니다. C번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잘 봅니다. 선고유예는 아예 선고조차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보면요, 징역 1년 선고유예. 선고를 유예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가 좀 경미하고 봐줄 만한 일이 있어서요. 그런데 잘 봅니다. 집행되거나 집행이 면제됐을 때는 5년, 집행유예 유예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선고유예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각각 다르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뭐 이거 각각 내용을 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또 그리고 F번을 보면은 거기 뭐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렸죠? F번 보시면요, 자격 상실, 자격 정지. 투표권도 없고 국민으로서 권리가 박탈당하는 게 자격 상실. 자격 정지는 일정 기간까지만. 이런 사람 공무원 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됐죠? 그리고 G번을 봅니다. G번은 공무원 재직 기간 중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횡령 또는 배임에 의해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2년이라는 거 보고요. 그리고 H번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이는 여기 봅니다. 그 다음에 나이는 I번을 볼게요. 여기는 뭐냐면요,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 그 다음에 뭐였죠? 해임을 처분을 받은 다음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파면과 해임을 비교해 보면요, 어떤 게 더 강력한 처벌이냐면 파면이 그래요. 파면은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어요. 둘 다 신분 박탈되는 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해임은 신분은 박탈되지만 연금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해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잘 안 해주시면요, 파오해삼으로라도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오는 5년, 3년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또 그리고 뭐 벌금형 이상 형의 선고를 받아서 배임행령으로요, 그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정도 내용은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꾸 반복을 해보시고 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뭐 틀려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정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뭐 그런 얘기였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임용일자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였죠? 임용장에 써 있는 날짜가 임용된 날이다. 그렇지만 어떠한 일에 의해서든지 임용통지서가 임용장이 나한테 어떤 그 날짜 이후에 도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는 다르게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어떤 실제 임용장을 받은 날 임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한 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제가 여기를 뭐 설명을 좀 하는 의미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뭐 타이틀을 붙이면은 임용일자인데요. 임용일자, 이건 뭐 중요한 얘기인 거 아닙니까? 만약 한번 봅니다. 여기 볼게요. 2016년 2월 1일자로 임용장상에 임용되는 날짜였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어떤 문서로서 보내졌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이게 내가 수령을 했다. 수령을 언제 했냐면요, 이게 만약 2016년 뭐 1월 30일에 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요 날짜 임명된 건 아닙니까? 근데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수령 받아보게 된 게 2016년 2월 5일이었다. 그러면 요 날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였잖아요. 또 그리고 사망하면은 면직, 그 직에서 벗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망했을 때 뭐랬죠? 사망한 날 면직된다 그랬습니까? 사망한 다음 날 면직된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봅니다. 여기 어떤 사망에 의한 면직이다. 면직은요, 사망한 날, 사망일 다음 날 면직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2016년 1월 30일자로 사망을 했다. 그러면 요 날짜 뭐 조금이라도 어떤 실제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날인 2016년 2월 1일자 이때로 면직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요 예까지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뭐라고 나왔죠?
원칙만 얘기하면요. 임용일자를 소급을 하면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외가 어떨 때 그랬었죠?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어떤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이 공무상 사망을 했다. 공무상 사망을 했을 때 그때는 뭐냐면요. 지금 죽은 사람을 그 날짜로 어떤 승진하는 거는 좀 곤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그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망 전일로 소급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봅니다. 공무상 현저하게 공을 세웠어요. 내가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공무상. 그래서 이분이 한번 제가 얘기를 들어봅니다. 2016년 2월 1일자로 사망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떠냐면요. 요거를 소급을 해서 어떤 승진 임용을 할 수 있게 길을 터놨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정도는 뭐 당연히 용인이 될 만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뭐 그런 정도 얘기였고요. 그리고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는 가볍게 제가 얘기 드리는 것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뭐였냐면요. 우리가 인사와 관련해서 거기 뭔가 관련되는 사람의 위원회, 집합체가 조금 심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공정하게 하다가 보니까 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어디다 둔다 그랬죠? 국민안전처에도 두고 또 그리고 그거 말고 시도에도 둔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두어야 한다고 동일한 개념이에요. 둘 수 있다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민안전처의 위원장이 누구였죠? 조심해서 보십니다. 여기는 뭐 제가 여러분이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국민안전처에 있는 인사위원회,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아니라 중앙소방본부장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떤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다. 인사위원회인데요. 국민안전처에 있는 인사위원회 여기 위원장은 누구라겠습니까? 중앙소방본부장. 과거로 치면은 소방방재청장이에요. 그렇지 이게 국민안전처 장관이 위원장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또 시도에 두는 인사위원회 소방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였습니까? 시도지사가 아니라 여기는 부단체장, 부지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부단체장인데 잘 보세요. 부단체장인데 우리가 부지사가 어떠냐면요. 행정부지사도 있을 수가 있고 정무부시장도 있을 수가 있어요. 행정부시장은 공무원으로서 쭉 올라간 사람이고 정무부시장은 시장이나 도지사가 도지사가 임명한 게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행정부지사장, 정무가 아니라요. 정무가 아니라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가 그렇다. 여러분 다시 좀 정리해 봅니다.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국민안전처에 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아니라 중앙소방본부장이다. 또 시도에 두는 시도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부단체장, 그중에서도 정무부시장, 부지사가 아니라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맡는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회의 운영에 뭐라 그랬죠? 통상 우리가 했을 때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인데 잘 보십니다. 제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었잖아요. 이것도 좀 특성이 있으니까 여기 좀 언더라인을 치면서 정리를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신규 채용하고 시보 임용과 관련되는 얘기를 드려볼게요. 신규 채용은 새로 뽑는다는 얘기고 시보 채용은 제가 민간으로 치면요. 인턴 제도와 유사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무원이 신분 보장되는데 처음서부터 바로 임용을 시키면요. 그 사람이 적성에 안 맞거나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보로 두면서 능력을 테스트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식 임용을 한다. 시보인 상태에서는 면직을 해도 부당해고가 아닐 수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봅니다. 그러면서 신규 채용이 있는데 그런데 신규 채용이 공개 경제 채용과 경력 경쟁 채용으로 나눠요. 과거로 치면 어떠냐면요. 여기는 뭐 볼 일이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봅니다. 과거로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요. 어떤 이거를 얘기할 때요. 공채다 특채다 하는 게 이제는 명칭을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규 채용의 방법을 봅니다. 신규 채용의 방법을 얘기를 드리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떠냐면요. 두 가지를 봅니다. 두 가지가 거기 써 있는 대로 공개 경쟁 채용.
공개 경쟁 채용. 그리고 또 얘기를 드리면요. 경력 경쟁 채용이에요. 경력 경쟁 채용이다. 경쟁 채용인데 아직도 이게 조금 낯설은 분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요. 과거에는 공개 경쟁 채용을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공채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까? 이거를 과거에 특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법령을 개정하면서요. 이렇게 명칭을 공개 경쟁 채용 또 경력 경쟁 채용 그랬지. 뭐 이걸 특채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상식적으로 한번 여러분 체크를 한번 해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런데 공개 경쟁 채용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신규 채용은 공개 경쟁 시험을 한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신규 채용은 원칙이 이거라는 거 아닙니까? 공개 경쟁 채용을 한다. 그렇지만 예외가 있었잖아요. 뭐가 예외였습니까? 소방위와 지방 소방이 신규 채용. 이거는 소방 간부 후보생을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별도의 시험을 봐서 뽑은 다음에 교육을 시킨 다음에 임용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서 얘기하는 공개 경쟁 시험 이거는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해놨다. 그리고 경력 경쟁 채용은 과거로 치면 특채인데요. 일정한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뭐 경찰에 근무를 했거나 뭐 다른 소방 공무원으로 근무했거나 아니면 뭐 의사 면허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기술사 면허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을 별도로 뽑는 거를 우리가 경력 경쟁 채용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개 경쟁 채용과 경력 경쟁 채용은 완전히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봅니다. 소방 관련돼서 공무원 시험 실시 기간에 국민안전처 장관도 있고 시도지사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구분되는 거 한번 봅니다. 그래서 시험 시행 기간을 보시면요. 시험 시행 기간을 본다. 시행 기간을 봤을 때 이원화가 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요거는 국민안전처 장관도 있고요. 국민안전처 장관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시도지사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국민안전처 장관은 뭐라고 했죠? 국가라는 말이 있다 붙은 거 아닙니까? 국가지. 국가 소방공무원의 어떤 신규 채용 승진 시험 또 국가 소방 간부 후보생 그리고 단 뭐였죠? 특색 있는 거는요. 지방직 소방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일정 직위 이상의 어떤 선발하는 시험은요. 누가 실시하냐면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한다. 그 대상이 어디였습니까? 지방 소방령 이상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방 소방령 이상. 결국 소방령은 뭐라고 얘기 드렸었죠? 5급에 해당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시험을 실시한다. 그리고 시도는 뭐였죠? 지방소방경 이하 신규 채용 또 지방소방령 이하의 계급으로서 승진. 그래서 여기 봅니다. 이게 소방경이었죠. 이거는 지방소방경 이하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차이 등을 한번 볼게요. 지금 지방직 중에서 시험 실시 기간이 지방소방령 여기 이상은 국민안전처 장관, 지방소방경 이하는 이거는 시도지사. 이 선을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뭐 중요한 기점이 되는 거는 5급 이상이냐 6급 이하냐 이렇게 구분을 했다더라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중에서요. 응시 제한 연령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두 가지만을 여러분 봅니다. 뭐가 두 가지였죠? 거기 봅니다. 소방사, 지방소방사. 여러분들은 지금 소방사 시험을 응시하려고 그러잖아요. 얼마 있었죠? 21세 이상 40세 이하다 봅니다. 그래서 여기 소방사, 지방소방사 응시 연령은 21세 이상 그리고 40세 이하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조금 비슷하지만요. 소방 간부 후보생도 같은 얘기인 거 아닙니까? 21세 이상 40세 이하다. 여기 나와 있는 요 정도까지는 꼭 여러분 체킹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군 복무를 하느라고 아무래도 제한 연령을 초과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군 복무 기간 혜택이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실제 복무한 것보다 혜택되는 기간이 컸잖아요. 2년 이상 근무했을 때 어땠죠? 2세가 아니라 3세다. 또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했을 때는 2살까지 늦춰준다. 또 1년 미만 복무했을 때는 그게 1살이다. 그래서 실제 근무한 것보다 또 군대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잘리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이 된 그런 얘기다라고 보고요. 또 우리가 지방직의 경우는요.
시도 거주자로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제한을 안 하지만요. 지방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시도로 제한할 수가 있다. 그 근거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주지 제한인 거 아닙니까? 신체 조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제가 얘기 드려볼게요. 시력을 여러분 한번 보십니다. 뭐라고 했죠? 두 눈의 난이라는 거는 교정 시력이 아니라 어떤 맨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였죠? 양쪽 다 각각 0.3 이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교정 시력이 아닌 난이 각각 양쪽 다 0.3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더 얘기를 드려봅니다. 자격 조건에 뭐가 있었죠? 소방 간부 후보생과 소방사, 지방소방사의 경우에는 뭐냐면요. 일종 운전면허 대형 또는 보통 면허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어디서 그랬죠? 소방 간부 후보생, 또 그리고 소방사, 지방소방사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이런 운전면허를 받은 자 이해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뭐 이제 그런 정도 얘기였어요. 이제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을 보시면요, 필기도 있고 체력 시험도 있고 신체 검사도 있고 면접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체력 훈련도 계속 곁들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얘기를 여기서 얘기를 해놨고요. 뭐 그리고 여러분이 뭐 나와 있는 시험 과목이라든지 이런 건 뭐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한번 얘기를 드려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여기 경력 경쟁 채용이 나오는데, 경력 경쟁 채용은 과거로 얘기하면 이걸 과거의 특채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력 경쟁 채용 시험과 관련되는 얘기 몇 가지를 봅니다. 거기 하나만 얘기를 드려볼게요. 물론 그 이외의 얘기도 많지만요.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어느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이 경력 경쟁 채용에 어떤 여기 등을 할 수 없다. 일정한 뭔가 징계를 받은 사람은요, 경력 경쟁 채용, 옛날로 치면 특채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징계가 어디였죠? 이 징계도 한번 정확하게 봅니다. 우리가 타이틀을 보면요, 경력 경쟁 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채용인데 봅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왜 그러냐면요, 경력 경쟁 채용은 다른 어떤 공무원으로 근무했다가 넘어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상의 징계 처분을 했죠? 어떤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잘 봅니다. 이게 바로 감봉이었어요. 감봉. 요거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 체계를 한번 얘기 드리면요, 우리가 공무원에 중징계가 있고요, 중징계가 있고 또 경징계가 있어요. 중징계는 뭐였습니까? 가장 센 게 파면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해임이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요, 어떤 이거 말고도 강등이 있고 정직이 있어요. 강등이 있고 정직이 있다. 그런데 경징계 종류 중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 감봉과 견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감봉, 견책. 결국 뭐냐면요, 여기 이상 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견책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말고도 내용이 있지만 요 정도 내용은 꼭 여러분이 필히 정리를 하실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뭐 그런 얘기들 뭐 쭉 이어지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우리가 어떤 여기 보면요, 사법 시험에 합격해서 또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채가 있잖아요. 경력 경쟁 채용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이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죠? 뭐 이걸 봅니다. 그래서 봅니다. 여기 요걸 보면서 얘기 들어볼게요. 거기 나온 것처럼 한번 보시면요, 사법 시험 또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봅니다. 사법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어디 이하로 채용될 수가 있죠? 여기 소방령 이하로 채용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경력 경쟁으로요. 그래서 이거는 5급에 해당되니까 그렇다라고 여러분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임용을 할 때 어떤 특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소방장이 있고 소방교가 있고 소방사가 있었죠. 소방사는 어땠었죠? 대학 졸업자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전문대 졸업자가 그렇다. 그리고 여기는 고교 졸업자가 그렇다. 그래서 각각 장교사로 구분이 된다. 뭐 여기 내용도 꼭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외국어 잘해가지고 어떤 경력 경쟁 채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외국어 하는 실력은 뭐냐면요, 그 말을 모국어처럼 쓸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뭐 굉장한 수준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정도 얘기였다. 이 정도 얘기가 여러분한테 중요한 얘기였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나머지는 일정 부분 건너뛰고요. 그리고
채용 후보자 등록과 관련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공개 경쟁 채용 시험 또는 어떤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 합격을 했죠. 그런다고 해서 즉시 채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 후보자를 등록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등록이라는 거는요, 행정기관의 공적 장부에 기재를 해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 순서에 따라서 임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채용 후보자 등록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여러 번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돼 있죠? 그 작성 순위가 있었잖아요. 채용과 관련해서요. 이 순서도 꼭 여러 번 정리를 해봅니다. 채용 후보자 등록, 채용 후보자 등록과 관련해서요. 후보자 등록과 관련해서 그 순위가 있다. 순위가 있는데 이 순서는 꼭 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시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취필년으로 정리를 해버려요. 취필년. 안 그러면 외울 것도 많은데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취업보호대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일단 후보자 등록 순서는요. 성적 순으로 해버려요. 이게 가장 객관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성적이 동일했을 때 어떤 순으로 하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가 뭐냐면요. 취업보호대상이 그렇다. 취필년, 취업보호대상이 그렇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냐면요. 필기서부터 실기, 체력 검정이 있는데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자. 그리고 그다음에 잘 보도록 합니다. 연령이 많은 사람입니까? 적은 사람입니까? 연령이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해결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얘기 드리면요. 채용 후보자 등록을 해서 그 등록 순서에 따라서 임용이 된다. 원칙은 시험 성적 순에 의한다. 그런데 시험 성적이 동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순서는 취필년 순서에 의한다라고 여러 번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채용 후보자 명부 유효 기간이 얼마였죠? 2년이다. 그리고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2년, 1년, 취필년 요 정도까지는 꼭 정리를 합니다. 뭐 나머지까지 다 정리하기는 좀 여러분이 벅찬 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신규 임용과 관련해서 뭐라 했죠? 뭐 채용 후보자 등재 순위에 따라서 한다는 거는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고 또 그리고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시보 임용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잖아요. 시보 임용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잠깐 얘기되면요. 일종의 민간 회사의 인턴 제도와 비슷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보 임용 기간은 일정한 기간이 있어요. 계급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1년간 시보 임용하는 경우도 있고 6월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은 바로 임용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1년 그리고 6월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볼게요. 시보 임용 기간이 있다. 임용 기간이 있는데 계급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죠? 소방위, 지방 소방위 이상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봅니다. 소방위, 지방 소방위 이상은요. 시보 임용 기간을 여기 이상은 뭐라 그랬죠? 1년으로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미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봅니다. 소방장, 지방 소방장 이하는 뭐라 했죠? 여기는 이때는 6월로 한다고 얘기를 한 건가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간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간부는 1년, 간부 아닌 자는 6월로 한다. 그래서 1년과 6월로 구분이 된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바로 시보 임용과 관련해서 나왔던 얘기고요. 뭐 그리고 뭐 그다음에 가서 한번 보시면요. 그다음에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뭐가 있냐면요. 시보 임용 기간에 거기 어떤 산입을 하는 게 있고 산입하지 않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산입하는 거는 뭐냐면요. 교육 훈련을 받은 거는 시보 임용 기간에 산입을 한다. 산입을 많이 해줘야지 대상자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요. 뭐 그 기간 동안 뭐 내가 뭐 징계를 받았거나 뭐 감봉을 당했거나 그러면은 그 기간에 산입을 안 해준다라는 얘기 또한 있었잖아요. 뭐 요 정도까지만 해가지고 여러분이 시보 임용까지 같이 저하고 정리를 해보셨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보직관리 교류 임용서부터 들어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